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2주차 때 했던 저희 소방학개론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은 내용을 배웠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 문제와 같이 여러분들 옆에다가 자료를 올려 드릴 테니까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뭘 배웠냐면 연소라는 걸 배웠는데 연소의 정의부터 들어갔었어요. 그죠? 그럼 과연 연소란 뭐냐? 자, 기본적으로 빛과 열을 수반을 한다. 그리고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화라는 건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자, 빛과 열이 없는 산화 반응은 연소가 아니다.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철이 녹쓰는 것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얘는 빛과 열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질소는 연소 반응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는 무슨 반응을 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소 반응이라 할 수 없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화와 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와 환원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자, 산화는 산소를 얻는 과정이에요. 자, 반대로 환원은 산소를 잃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산소를 얻는과 동시에 수소와 전자를 잃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 산소를 잃으면 대신에 수소와 전자를 얻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죠? 자, 산화제는 뭐예요? 산화제, 남에게 자신의 산소를 내어준다.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킨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더라? 산소가 있더라. 산소. 자, 환원제는 뭐예요? 남한테서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오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더라? 가연물이 있더라. 자, 여긴 대표적으로 뭐가 있더라? 산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왜냐하면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산화제가 뭔지, 환원제가 뭔지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네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에너지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반응을 할 때, 그죠? 화학적인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한다면 반응 속도는 빠르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걸 우리가 정촉매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은 반응 속도가 어떤 거예요? 느린 거죠. 그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부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연소와 무슨 연소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라는 게 나오는데, 자, 완전 연소는 산소 공급이 정말 충분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할 때 연소를 우리가 완전 연소, 산소 공급이 약간 불완전, 그러니까 불충분할 때 우리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탄화수소 가연물이 뭐가 됐을 때?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와 뭐가 나온다? 수증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탄화수소 가연물이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땐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온과 동시에 그름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이에요. 연소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아셨죠? 근데 얘는 뭐예요? 가연성입니다. 왜냐하면 산소 자리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산화가 될 우려가 있다. 산화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자, 연소 온도가 높다. 뭐보다? 불완전 연소보다 완전 연소가 온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자, 불꽃 색상과 온도에 대한 게 나와 있었습니다. 불꽃 색상과 온도에 대한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불꽃 색상과 온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뭐를 봐야 된다? 담암, 암, 적, 휘, 황, 백, 휘백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꽃 색상에 따른 뭐가 정해져 있더라?
온도가 정해져 있더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된다? 예, 메탄과 에탄과 프로판과 부탄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 그쵸? 그래서 제가 어려우면 일단 처음에는 요거라도 알아둬라, 요거.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뭐의 몰수? 산소의 몰수 또는 산소의 부피, 얘를 알아둬라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개예요? 몰수가 2개, 3.5개, 5개, 6.5개, 그죠? 맞죠? 이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완전 연소 시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생성물의 수증기가 나오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을 저희가 배웠고요. 자, 다음 이제 연소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연소에는 3요소가 있고 뭐가 있다? 4요소가 있다. 자, 3요소에는 뭐가 있더라? 가, 산, 점이 있더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산소공급원은 조연성 가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점화원은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3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심부화제, 심화, 표, 무, 작이라고 해서 이 4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3요소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4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응. 오케이. 연쇄반응이라는 게 있네. 연쇄반응. 그럼 이 연쇄반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다? 연쇄반응이 있다라는 건 4요소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불꽃이 보이는 연소다. 그래서 이 불꽃이 보이는 연소를 표와 불, 팔, 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다 동의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3요소와 4요소를 봤을 때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응이 있는데, 가연물을 제거하는 걸 우리가 소화 방법 중에 뭐라고 한다? 제거소화. 산소를 제거하는 걸 질식소화. 그죠? 그리고 점화원을 제거한다? 점화원의 에너지를 낮추는 걸 우리가 냉각소화라고 해서 이 3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한다? 물리적 소화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연쇄반응은 연쇄반응 차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소화? 부촉매 소화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화 방법이다? 화학적 소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가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가연물이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연물은 결국 탈 수 있는 물건인데, 얘네들은 2가지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연물에서 발열량이나 산소와의 친화력, 온도, 압력, 연소 범위, 화학적인 활성도가 어떠면 크면 얘는 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래서 발열량이 크고 또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고 온도가 크고 압력이 크고 연소 범위가 넓고 화학적인 활성도가 좋으면, 맞습니까? 우리는 얘를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작은 거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필요한 거, 빨리 반응한다.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뭐가 잘 된다라는 거?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비열, 비중, 비점, 비중, 맞습니까? 비중이 2개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인화점, 표면 장력, 증발열, 자, 이런 것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들에는 이런 게 있다. 영조건소,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 한다. 헬, 네, 아, 크, 세, 라. 맞습니까? 그리고 완전 산화물, 더 이상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애들. 그리고 산화 반응이 흡열 반응인 애들, 질소. 자체가 타지 않는 애들, 얘네들은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산소 공급원은 우리가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있다? 21%가 있다. 그럼 얘를 내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뜨리면,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더 이상 뭐가 진행되지 않는다? 연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연성 가스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게 가연물이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스를 제가 조연성 가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5가지가 있다. 오공산, 염불이다. 오존, 공기, 산화제, 염소, 불소. 맞습니까? 오공이 산에 가서 염불을 외운다. 자, 조연성 물질 같은 경우는 1류, 5류, 6류 위험물이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자, 3요소 중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점화원이라는 게 있었더라. 자, 점화원에는 이제 열원, 착화원, 활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연소 반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애가 점화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소는 물적 조건,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조건과 그리고 점화원이 주는 에너지, 요게 이제 어떻게 돼야 맞닥뜨려야 뭐가 될 수 있다? 발화가 될 수 있다. 요런 개념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융해열과 우리가 80kcal per kg, 기화열 539kcal per kg. 자, 얘네는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뭘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상변화를 일으키는 애들입니다. 뭐를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상변화를 일으키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변화를 일으키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점화원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융해열과 기화열은 절대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화학적 점화원, 전기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열적 점화원의 종류 정도 정리를 해주시라는 건데, 자,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용, 연, 분, 자. 그쵸? 전기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저, 유, 아, 정, 낙. 맞습니까? 자, 그리고 기계적 점화원에는 압, 마, 충. 그쵸? 그리고 열적 점화원에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복사열. 또는 물질 자체의 고온 표면에 의해서 이제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화학적 점화원 중에 제가 뭐를 보자? 이제 자연발화를 보자. 뭐를 보자? 자연발화. 자, 자연발화의 종류에는 산분, 흡중, 발이 있다. 그래서 3분 만에 흡입해서 증발을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산화열에는 공기 중에 자연 산화 축적되는 우리가 형태를 산화열의 형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름걸레와 황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분해열에는 자연 분해 시 발생하는 열이 축적이 돼서 이제 발생하는 발화를 우리가 자연 발화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오류위험물이라는 게 있다라고 있고, 흡착열은 주변의 기체를 물체에 흡착을 시키면 거기 자체에서 이제 열이 축적이 되고 그거에 의해 발열과 발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착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분말류, 탄, 그죠? 근데 석탄은 산화열이고, 그리고 중압열에 가보면 제조 과정에서 발열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닐아세틸렌이라던가 뭐 시아나수소, 이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 그리고 발효열에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열이 나더라. 퇴비, 비료, 먼지 같은 게 있더라. 자, 이 자연발화 조건, 자연발화가 잘 되는 조건에는 뭐가 있더라? 기본적으로 발열량이 큰 물질들, 표면적이 큰 물질들,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은 애들, 온도가 높은 애들. 자, 습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적정한 습도는 자연발화 입장에서는 뭐의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작은 거에 가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거, 열 전도율이 작은 거.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빨리 반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지 대책. 통풍이나 환기를 한다. 왜냐하면 이 자연 발화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얘잖아요. 그쵸? 열 축적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열 축적을 방지를 해야 되려면 우리는 통풍이나 뭐를 잘해야 된다? 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고, 온도나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얘를 어떻게 한다? 일단 낮춘다라고 나와 있고, 황리는 물속 보관한다. 칼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류는 석유 속에 보관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자연발화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 이번 주 차이는 제가 이제 정전기부터 해서 뒤쪽에 연쇄 반응 끝내고 연소의 조건부터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2주 차에 대한 복습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